질문은 핵심으로 돌진하는 최적의 기술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삼고초려 끝에 천하 제1의 전략가인 제갈공명을 얻은 유비는 공명에게 질문을 합니다. 공명선생, 우리의 갈 길은 무엇이요? 공명이 대답합니다. 천하 삼분지계입니다. 첫째, 천하를 3등분으로 나눠서 주체를 설정하고, 둘째, 주공께서 그중 한 축을 차지한 후에 셋째, 천하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유비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공명이 유비의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아니, 상상 이상의 계획을 들려준 것이지요. 유비의 질문은 적절했고 공명의 대답 또한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그 자리에서 공명에게 반하고 맙니다. 질문은 문제의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서 전곡을 찌르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셀프단체연구소 이원율입니다. 오늘은 질문에 관해서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의 사전적 정의는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질문은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한자에서는 질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질문이라는 한자는 본질 질자에 물을 문자입니다. 한자씩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 질자입니다. 본질 질자는 본질 또는 바탕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어는 도끼를 의미하는 도끼 근자가 2번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조개를 의미하면서 재물을 표현하고 있는 조개 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질 질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도끼 근자에 해당되는 도끼가 2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개 패자에 해당되는 재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많은 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본질 질자여서 본질 질자가 표현하는 그 본질은 재물에 도끼질해야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질 질자는 본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바탕이라고도 하죠. 본질이란 본질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 있는 무엇입니다. 그래서 재물처럼 모두가 갖고 싶어 원하는 것을 해당 사물의 깊숙한 곳까지 가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질 질자는 재물을 여러 차례 도끼질하듯 해야 나타나는 것이 본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을 문자입니다. 물을 문자는 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찾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해당 부조로는 문으로 변하는 문문자와 입을 의미하면서도 말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입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을 문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문문자에 해당되는 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수리문인 것이죠. 그리고 입구자에 해당되는 말하는 사람의 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물을 문자여서 물을 문자가 표현하는 그 물음은 문 사이로 입을 내밀고 말하는 모습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이 닫힌 상태에서 누군가가 밖에서 문틈 사이로 입을 내밀고 있으면 안쪽에 누구에게 질문하는 상황입니다. 저택이나 궁궐에는 서민들이 알 수 없는 은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이 항상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문틈 사이로 그 안을 보면서 누군가 보이면 묻고 싶은 것이죠. 물을 문자는 문틈 사이로 입을 내밀고 있으면 묻는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을 다시 한번 이미지로 표현해본다면 바탕질자는 금귀 안에 무엇인가를 꺼내기 위해서 여러 차례 도끼질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금귀 안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사람이 도끼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금귀 안에서 무엇이 나올 때까지 도끼질은 계속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기회는 항상 문 안에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기회를 만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그 집안에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림처럼 대통령에게 질문하려고 손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대통령한테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청와대 안에 계시는 대통령이 질문을 받게 된다면 답을 얻을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은 대통령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 안으로 입을 내밀어 말할 수 있을 때 실컷 말을 해서 궁금한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진짜 묻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운 좋게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질문은 물어서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문틈 사이로 입을 내밀고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묻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질문의 속성입니다. 먼저 묻고 그 안에서 본질을 찾는 것이죠. 우선 질문하려면 문틈 사이로 입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걸 요즘식으로 해석하면 손을 번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궁금한 것이 있다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지 않으면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자신이 모른다고 모두에게 인정하지 않으면 질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손들기가 창피하다고 남들 모르게 살짝 물어보면 원하는 답이 나오기 힘듭니다.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을 문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할 기회를 얻게 되면 원하는 것을 알 때까지 보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 한 번 했다고 그만두면 안 되죠. 내가 원하는, 내가 이해할 수준까지 물어야 됩니다. 본질 질자에 도끼 근자가 2번 겹친 이유가 바로 여러 차례라는 뜻입니다. 대답해주는 사람이 귀찮아해도 내가 이해할 때까지 묻는 것이 질문입니다. 질문이란 문 사이로 입을 내밀고 있는 것처럼 나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도끼로 여러 차례 치고 있는 것처럼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계속 시도하는 것이 본질 질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질문은 나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중에게 공개한 후에 전문가에게 알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할 때까지 묻는 공부 방법인 것이지요. 좋은 질문을 하려면 첫 번째로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물어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물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질문을 내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지켜 질문한다면 오늘도 한 단계 더 진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정체되는 것이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단어를 살펴본다면 질문하여 근본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질문하여 실상을 알게 되면 그걸 실질이라고 합니다. 또 질문하여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면 그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유비의 돌직구 같은 질문에 공명은 천하 삼분지계로 답을 했습니다. 유비가 간절히 원했던 그림이었고 이를 질문하지 않았다면 공명도 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비와 간우와 장비, 그 후로 합류한 조자룡과 많은 동지들이 확고한 청사진을 가지고 용맹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훌륭한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